네, 안녕하세요. 미적분 1차시 수열의 국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국한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함수와 수열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학년 때 우리는 수2에서 함수의 극한을 이미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미적분인데 수열의 극한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왜 굳이 두 번 배워야 되나? 쌤도 이제 인터넷 찾아봤어요. 혹시 뭐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가 없을까 싶어서 인터넷 찾아봤는데 아닌가 다르게 있더라고요. 누피님께서 수트 함수의 극한이랑 미적 수열의 극한은 다른 게 뭔가요? 그냥 변수가 x냐 n이냐 차이 같은데 왜 다른 단계에서 학년도 다른데 왜 따로 다르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할 게 있나요? 그러게요. 왜 특별하죠? 1.4의 달인 베인님께서 n은 무한대로 가는 경우만 있죠. 수학이 모임님께서 사인과 사인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우 같은 하비님께서 수2의 함수의 극한은 정의역이 실수 또는 실수의 구간인 함수의 극한을 배웁니다. 그런데 수열의 극한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집합의 함수의 극한을 배웁니다. 함수의 정의역 자체가 달라집니다. 라고 하셨죠? 네, 현자시네요. 쌤이 하고 싶은 말을 여기에 다 써놓으셨죠. 여러분도 혹시 궁금할까봐 이걸 참고 삼아 한번 띄워봤습니다. 함수와 수열은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기로 함수는 정의역에 특별하게 제한이 없었죠.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이런 식으로 확장, 축소, 내 맘대로 또는 뭐 구간까지도 정할 수가 있었는데 수열은 첫 번째 항은 뭐입니다. 두 번째 항은 뭐입니다. 세 번째 항은 뭐입니다. 몇 번째 항과 몇 번째라는 값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이 되어 있는 함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열은 함수다. 그런데 정의역이 자연수로만 제한되어 있는 함수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왜 수열의 극한을 따로 배울까요? 쌤이 찾아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보면 함수의 극한이 먼저 나왔다. 그런데 감으로, 느낌으로만 함수의 극한이라는 건 이럴 것이다.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건 이런 느낌일 것이다. 이렇게 말로써 증명을 했었는데 이제 비로소 수열의 극한이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고 나서 함수의 극한도 비슷하게 증명하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정당화 과정이 뒷받침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 순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2학년 때 함수의 극한 배웠고 수열의 극한 배웠고. 근데 이미 우리는 좀 어려운 과정, 즉 이런 아우 반갑네요. 오랜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x가 a로 갈 때 fx.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극한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많은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수열은 여기 밑에 두 개의 극한은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정의역이 자연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는 조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여기 특정 A로 가까이 가는 건 조사할 필요가 없어. 왜? 수열은 자연수가 함수값이니까 그 주변에 정의역이 없어요. 외롭죠. 그래서 특정한 X값으로 가까이 간다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갈 때만 우리가 다룰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다뤘던 성질들이나 극한의 여러가지 재밌는 규칙들은 수열의 극한에 그대로 적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열의 극한 수렴. 오늘은 수렴과 발산의 정의 개념만 짧게 이제 전달하고 바로 문제 푸는 시간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자, 수열의 수렴에도 아무리 이제 알겠다 싶어도 읽어는 봐야겠죠?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 항 an의 값이 일정한 실수 a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고 한다. 이때 알파를 수열 an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 또는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은 알파로 가까워진다로 나타낸다는 거죠. n이 한없이 커질 때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이 없다는 거 계속 한다는 거죠. 계속 할 때 그 수열항 자체가 어떤 특정 알파 값에 계속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계속 일치하거나 하면 우리는 수렴이라고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n분의 n 플러스 1, n분의 n 플러스 1, n분의 n 플러스 1,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처음에야 1 차이가 꽤 컸지만 뭐 100만, 억 뭐 이런 식으로 n이 커질 때마다 1 차이 나는데 뭐 큰 차이가 있겠느냐. 분모와 분자가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1로 가까이 간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다음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n이 아무리 많이 그러니까 n이 엄청 커진다라고 하면 분모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양수, 음수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만 분모가 엄청 커지면 0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수렴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참고할 내용들이다 해서 적어놨는데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기호 리미트는 극한을 뜻하는 리미트의 약자이며 리미트라고 읽는다. 무한대는 한없이 커진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이며 수가 아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an의 알파로 간다는 것은 n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알파와 같거나 같아도 상관없어요.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이다. 계속 가까워지거나 같거나. 마지막 an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c는 상수일 때 수열 an은 c에 수렴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이런 상태이므로 결국은 c와 같다. 상수함수도 결국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그 상수값이었죠. 이제 수열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값이 있다면 극한값 결국은 수렴한다 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네, 다음 발산. 사실 쉽게 얘기하면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 발산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라고 하면 돼요. 수렴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발산의 종류는 이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듯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엄청 커지는 경우, 즉 무한대가 있어요. 무한대가 있고 또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겠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동이다 라는 표현도 알고 있겠죠. 뭐 진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진동에는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좀 어려운 문제들, 뭐 정오 문제들에서 반례로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던가 그냥 굳이 식을 쓰지 않더라도 뭐 0, 2, 0, 2, 0, 2, 0, 2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하는 수열들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수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즉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의 값이 알파라는 특정 실수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수렴이라고 하고, 그 수렴하지 않으면 우리는 발산이라고 한다. 근데 그 발산의 종류는 이렇게 있다.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진동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발산의 종류가 있다. 알아두면 되겠죠?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네. 기본 문제를 풀기 전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수능 특강 이번 연도 겁니다. 수렴하는 수열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기억 EM-1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이제 수열의 극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수열 자체를 까먹어서 그럴 수 있겠죠? 여기 오른쪽 아래 첨자가 이제 n이 1부터 쭉쭉쭉쭉쭉 2, 3, 4 쭉쭉쭉 들어갈 때 오른쪽 아래 첨자가 어떻게 바뀌냐면 A1, A3, A5, A7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즉 여기 기억에서 말하는 수열은 뭐냐면 A1, A3, A5 홀수 첨자만 가지는 수열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수열 밑에 위에 있었던 AN 자체의 수열은 원래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였지만 기억은 홀수 번째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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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일. 아까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상수만 갖는 수열도 수렴한다. 이 친구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1만 갖는 수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니은 어떤가요? 니은. 네, 니은이 어려운 이유는 또 역시 생각하면서 까먹어서. 네, 한번 대입해 볼까요?
n에다 1 대입해 보시고요. 2 대입해 보시고 3 대입해 보시고 4 대입, 5 대입 이런 식으로 쭉쭉쭉 대입해서 수열의 추이가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은 어떻게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자, n에다 1 대입하면은 코사인 파이가 뭐지? 코사인 파이 마일, 코사인 2파이 뭐지? 네, 1 마일 1,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첫 항은 마일 곱하기 마일이니까 1, 두 번째 항은 1 곱하기 1이니까 1, 세 번째 항은 또 역시 마일 곱하기 마일이니까 1. 결국은 복잡해 보였지만 1111111 이런 수열이다. 그래서 니은도 수렴한다. 어디로? 1로. 다음 디귿. A3n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A3n이라고 써있기 때문에는 3의 배수, 오른쪽 아래 첨자가 3의 배수인 놈들, 즉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놈들만 쭉쭉쭉 내가 관찰하겠다 라는 건데, 사실 바뀌어요. 분자는 마일 1, 마일 1 계속 바뀌고 있지만 분모를 자세히 보면 로그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n이 커질 때마다 엄청 커지겠죠. 즉 분자는 계속해서 부호를 바꾸고 있지만 분모는 엄청나게, 그걸 무시할 만큼 엄청 큰 숫자가 되는 거죠. 마일 1, 마일 1 분자가 바뀌고 있지만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사실 눈치챈 친구도 있겠지만 지금 쌤이 필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지금 말로만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자, 여러분 눈 감고도 풀 수 있겠죠? 눈 감고 네, 수열의 극한값 1번은 쭉쭉쭉 3이 되겠죠. 자, 2번. 분모가 겁나 커져. 분자는 가만히 있고요. 전체가 커지면 분자 가만히 있으면 0에 가까워지겠죠. 자, 이놈 어떻게 될까요? 2에서 뭔가를 빼고 있는데 그 빼는 놈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0에 가까워지는 값들이죠. 즉 2에서 빼는 놈들이 0, 2 빼기 0에 가까워진다. 즉 2에 가까워진다. 마찬가지로 4번. 네, 1 더하기 0에 가까워진 놈이니까 네, 1 되겠습니다. 어떤 약물은 복용 후 매일 몸 안에 있던 양의 50%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 2mg을 복용하고 n일이 지난 후 몸에 남아있는 양의 물의 양을 AN mg이라고 할 때 극한값을 구하세요. 이게 계속 지나간다는 거죠. 이 약물을 2mg씩 계속 먹는 게 아니고 2mg 한 번 먹고 이 n일 동안 계속 지나간다. 하루가 지날 때마다 매일마다 반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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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직관적으로도 0에 가까워지겠다 알 수 있겠는데 네, 등비수열이죠. 시간 한번 써보세요. 다음 문제 3번. 네, 좀 다르죠. 지금까지 뭔가 값을 구하던 거랑 계속 값이 커지겠죠. 1번 발산, 양의 무한대 발산. 2번 음의 무한대 발산. 문제 4번 교과서에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넘어갈게요. 시간상. 다음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 요거는 직접 해보세요. AN이 무엇이면 수열 이것은 수렴한다. BN이 이것이면 이것은 발산한다. 본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직접 써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 예를 답이 정해주는 건 아니고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지금 14분 지났는데 수렴과 발산 기본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네,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 가시면 아마 문제가 업로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굳이 인쇄 안 해도 돼요. 보고 연습장에 푸시고 사진 찍어서 다시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